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공천룰 변경, 선거제 개편 등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직격을 날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당무감사 결과에 현역 의원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곽관영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곽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그죠? 오랜만에 한 뵙습니다.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총선기획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역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면 지금 이제 그 칼자를 지셨네요. 뭐 저희가 칼자루를 줬다기보다는 네. 저희는 오히려 이제 대장장이처럼 네. 칼을 만들어서 공간 위에다 쥐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있을 공천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논의하는 기구이고요. 거기서 어쨌든 경기도의 또 당협위원장이라서 청년층이나 혹은 이제 수도권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룰들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저희가 주제 들어가기 전에 설 변호사님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순천 출마, 네. 순천 갑, 두둥. 어떡합니까 이거? 좀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좀 생각도 있었고요. 네. 또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뭐 소구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순천에서 5년 정도 변호사 사무실을 또 운영을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네. 그런 인연으로 어떻게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천 갑의 네. 상대당에는 지금 천하람 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원래는 마음이 나오셨던 상하셔서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촌철살인 순천판까지 네. 계속 찍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촌철살인의 두 분이 순천에서 맞붙게 되는 상황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아직 근데 네. 또 그 이준석 신당 대표의 신당 문제도 있고 네. 또 천하람 위원장의 신당 참여 여부도 아직도 네. 좀 불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경선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는 게 더 문제라서. 사실 민주당 경선이 만만치 네. 않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에 깊어지는 민주당 내용입니다. 자, 이 주제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고 네.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라든지 본인의 어떤 포럼 발언들이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내에 이를 부분을 비판하기도 하고 있고 곰곰이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찌 보면 정치라는 것이 같은 당이건 아니면 상대 당이건 간에 각을 세우는 게 항상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움으로써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영역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가 그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서 역임을 하시고 바로 당대표가 되셨을 때만 해도 거의 이낙연 대표가 다음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이낙연 대표겠구나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당에 어찌 보면 본인의 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당내 어떤 그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탈당에 대한 얘기,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저는 이낙연 대표는 신당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의 어떠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지 어떤 민주당을 나가서 신당을 차린다? 그거는 조금 본인한테도 큰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지금 시기에 어찌 보면 신당을 차려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굉장히 춥습니다. 예. 날씨와 같게 선거 제도도 있고. 춥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왜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키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판 물러나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물론 본인도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보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 의원 내지는 이 비명계 구성원들의 어떤 요구나 압력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모두 다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총선 시기가 막 빨라지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에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거다, 이번에는 이제 안 될 거다, 예. 이런 식의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수도권의 지역들 보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러니까 친명계로 분류되는 뭐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명계가 있는 지역구에 가서 내가 여기 출마하겠다 경선 신청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많죠.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정도 체급이 되면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지분도 있으면서 예. 그런 구심점이 필요한 것일 텐데, 그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요구 이런 예.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분들이 세력화를 해서 예. 당 밖에서 뭔가를 도모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지금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요.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경선까지 참여를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예. 경선 이후에는 사실은 뭐 친당 창당이나 뭐 이런 출마들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아예 이분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미리 우리는 경선에 불참하겠다 하고 나가서 당을 차리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은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중에 현역 의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당에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2016년도에 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12월 말에 창당 선언을 하고 맞아요. 1월 예. 달에 생겼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김한길 당시 대표가 어느 정도 조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곽적인 이게 예, 우리가 예, 보통 예. 형식적인 것들을 대부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와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그 소위 물갈이 대상이 될 법한 분들 예. 당시 그래서 이제 옮기면서 그게 국민의당이 창당이 맞아요. 됐던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당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것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 넘어가 버리면 최소한의 아무리 빠르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신당도 이준석 대표 얘기하듯이 빨라야 3주거든요. 예. 정말 빠르게 진행한다 했을 때 3주 정도가 걸리는 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1월 달이 넘어가 버린다면 경선에 들어가서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2월 보통 지금 각 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조국 신당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민주당 쪽 신당이 생길 우려 때문에 공천을 굉장히 늦출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20일 정도가 아마 후보자 등록일일 거예요. 이틀간 등록을 하는데 아마 그 즈음에 3월 달 정도 들어가서 경선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 그래도 왜냐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예. 그리고 컷오프 대상이 될 것 같아. 예. 라고 해버리면 바로 가버려요. 미리 가버리죠. 그러면 현역 의원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당이 가져가는 어떤 예를 들면 옮기면서 뉴스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 신당은 국고보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1월 중순을 넘어서는 신당의 출연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 전에 어떤 신당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나와야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못 가게 최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경선에 들어가 버린 순간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이낙연계 원외 조직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예비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블러핑?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뭔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디 밖으로 튀어나가는 행동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유일한 전략일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을 주면서 실제로 뭔가를 정확하게 뭐 무조건 여기 공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 보장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탈당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뭐 그 이제 김원욱 의원은 좀 아니지만 이원 의원은 의원님이랑 뭐 조홍천 의원, 김종민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면 탈당에 대한 얘기를 한 아, 번도 언급한 네. 적이 없으세요. 본인 스스로도 저는 탈당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네, 뭐 전혀 없으시고 근데 그런 이상민 의원은 생각도 탈당을 이제 국민의힘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 정도의 발언까지 근데 나오고 좀 있는 많이 실망했어요.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보고 네. 본인은 그냥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뭐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장이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당을 가리지 않겠다. 예. 저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제까지 5선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찌 보면 민주당 원들에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분이 더 이상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그 정도로 생각, 실망을 이 하셨어요? 정도의 정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무슨 정치를 해요?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장 한다 해서 국회가 발전할 것 같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나가시는 게 맞다.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 이상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정치하느니 뭐하러 한 번 더 합니까? 굳이.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우리 곽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말씀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상민 의원께서 받으신 개인적인 상처라는 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당에서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가 들었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말씀대로 그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판받을 지점은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그게 저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처음에 쌍수 들고 환영한다 뭐 이런 표현을 예. 썼던데 사실 이제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아니 우리랑 가치를 공유하는 게 있나? 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그동안 우리랑 이제 각을 세우면서 싸웠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영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이 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수 있는 또 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지금 민주당의 현 상태가 이렇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파급력이라는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시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좀 머순데요. 아니 지금 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5선이 설병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중진들의 물갈이론이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5선 의원을 받아들인다. 예. 글쎄요, 저는 그게 납득이 될까요? 지금 조경태 의원도 아니 부산에서 잘 지키고 계시는데 오히려 서병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부산에서 지역구 탄탄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물갈이 대상이에요. 다선 의원들이 네, 그렇죠. 지금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어찌 보면 혁신위에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전에 있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받아준다?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상대 당이었으니까 뭐 우리 지역에 또 그 지역에 굉장히 험지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소속 어떤 계열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민주당의 5선 의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당에서 5선 의원들은 정리하고 조금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또 이상민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좀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하신 것 국회의장 같고. 되려고 육선한다는 게 말이 되는 네. 얘기인지. 좀 다른 주제인데 한 번도 민주당인 적이 없었던 우리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민주당 이제 어쨌든 야당 쪽의 신당으로 움직임이 폭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지금 북콘서트 예고하고 있는데
신당 만들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본인께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정치 참여의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따로 캠프를 꾸릴 것이냐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당내 주류들 같은 경우도 뭐 송영길 대표라든지 조국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약간 마뜩찮은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어떤 부적절한 언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리스크처럼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이분들이 완전히 결이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따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광주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기반으로 할 것이냐라는 예.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수도권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전 사례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본진에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이 진용을 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최초로 또 언론에 공개를 한다라고 공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자들도 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첫 언론 공개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되게 예. 그것도 강주에서 예. 그래서 좀 약간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자들도 서울에 있는 기자들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날 도대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당 할 거면 1월 중순 전에 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4일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물밑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조국 신당의 출연이 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이 사실은 시끄러운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의원들의 이야기, 설전들이 오가는 포인트, 바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처럼 연동형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느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 거죠. 저희는 처음부터 병립형을 예.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나올 때 예.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예. 현재 야당에서 그냥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꾸준한 입장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합의제적인 어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능한 예. 내각제 운영 국가라면 오히려 매칭할 때 이게 괜찮을 텐데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원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게 그 완벽하진 않아요. 독일식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 돼야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비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런 방향의 지난번에 심지어 그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낳으면서 예. 이 꼼수 때문에 또 완전히 이 효과가 무력화되는 일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게 깔끔하지 않나 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될 텐데요. 민주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현실의 엄혹함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병립형으로 국민의힘에게 못 이기듯이 끌려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좀 대변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를 했었어요. 예.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연동형으로 갔을 때 왜냐면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또 본인 말을 또 뒤집는 게 돼요. 본인이 스스로 예.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뭐 부채법 특검 포기도 부결 호소문을 올리면서 그것도 무력화돼 버렸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명분과 실리 중에 뭘 택할 것이냐. 근데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 당이 주장하는 것이 뭐 서로 좀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표 과거로 해결을 해버리면 지금의 양당제가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양당제가 심화돼 가지고 협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답은 없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은 위성정 지금 현행대로 가도 돼요. 예. 근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석수를 다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 거니까 국민의힘은.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게 위성정당이 안 만들어진다면, 서로 안 만들고 합의를 하면 이제 형제정당, 자매정당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조국신당이라든지 그 당에서 분리해 나온 위성 정당은 아니지만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역구 의원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찍더라도 예. 어떤 비례대표는 새로운 신당에 좀 줄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겹쳐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뭐 지역구는 그래도 안 될 것 같더라도 비례는 준다. 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신당이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뭐 75분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뭐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의 굉장히 많은 주류적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불가피하다, 이 회기로 가는 것이, 병리표로 가는 것이 좀 그런 기류가 좀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는 것이 꼭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나눠지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 예. 뭐 위성정당 방지법 미영배 의원도 들어가 계시고, 예. 그다음에 뭐 이탄희 의원 당연히 있으시고, 그런데 계파가 나눠지는 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신념이, 이 선거제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는 것이라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될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이슈랑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논의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유불리라는 측면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저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쨌든 저희는 병리평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개혁해온 방향이 결국은 점점 아주 다수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양당제 이런 위주에서 조금 합의주의적인, 다당제적인 예.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저희가 1994년도에 17대 총선 때 1인 2표제 도입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겉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예. 정의당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달라, 함께 해달라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로는 하여간 실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양당, 지금 거대 양당 입장에서 이런 식의 변화라는 것이 반가울 리가 없어요. 본인들의 프로포션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머무를 것이냐, 기득권을 지키면서 이 양당의 선택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 실리를 취하면서도 명분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국민의힘에다 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거제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연동형으로 가고 싶지만 국민의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바로 지난 4년 때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제 관련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병리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라면 밝히고 우리는 이런 게 소신이다, 이렇게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솔직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과거로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 어떠한 저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정치 개혁의 후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 어떤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그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다 알아요. 지금 예, 상황이 어떤 예. 상황인지, 그다음에 당내 일당을 지금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예. 과반수는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까지 한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이게 과연 그 개정이 될지 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어떻게 보세요? 한 뭐 설 연휴, 구정 연휴 전에 원래는 12일 전까지 이걸 하기로 진작에 했었어요. 네, 진작에 예. 아니 원래는 1년 전에 그렇죠, 했었어야 돼요. 1년 4월 전이죠. 달에 네.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12월 12일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일이라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선거구제가 확정이 돼야지만 예. 그다음에 선거구가 이제 획정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지금 늘릴 지역구도 있고 줄일 지역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예비 후보 등록하는데 국회가 한 번도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본 적은 없어요. 선거구 획정이 뭐 예비 후보 등록 이후까지 가서 네. 후보들이 막 어디로 맞아요. 출마해야 될지 막 모르는 이런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니까요. 생겼어요. 그렇게 되게 지금 네. 뭐 근데 저는 네. 결국 결론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12월 정도 지나가지고 예. 지금의 이제 병립형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도 도입하면서, 예. 왜냐하면 그 논의는 정개특위에 안이 이미 있어요. 그다음에 예. 선관위에서 제출한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이고 뭐 설계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가지고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좀 당내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하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던 간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설득하는 작업을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냥 좀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또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내도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줘야죠. 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선을 나가서 예. 또 차기 대선에 나가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던지더라도 아니 그 말 안 지킬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공격해버리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안 지킬 맞아요. 거잖아. 네. 해버리면 누가 이제 믿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